하려니까 살짝 떨리네요. 안녕하세요, 물리트리입니다. 최근에 조니스 선생님의 줌 강의를 신청해서 만성통증과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른 내용들도 아주 유익하고 이거 잘 적용하면 만성통증을 겪으시는 환자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저는 수면 파트가 가장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저도 평균 수면량이 굉장히 적은 편이고, 또 한때 진짜 부러웠던 사람이 이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부러웠거든요. 진짜 저는 피곤해서 막 눈이 감기고 있는 상태에서 침대에 가지 않는 이상은 기본 자는데 한 두세 시간 이 정도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평일은 늘 피곤하게 지내다가 주말에는 또 누가 보면 시차 아니야? 이렇게 싶을 정도로 자니까 제 일주일 자체가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도 좀 구제할 겸 이 수면 파트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았고, 그 내용을 만성 통증과 만성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을지 모를 그 누군가와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만든 PPT 화면을 여기다가 띄우고 할 거라서 제가 시선 처리가 카메라가 아니라 좀 이쪽으로 가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제목은 만성 불면증을 겪는 만성 통증 환자를 위한 수면 위생 가이드 및 수면 제한 요법입니다. 자, 제 얼굴을 요렇게 한번 띄워놓고 진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만성 통증 환자의 경우 불면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은 요통, 목, 어깨 통증, 골관절염 환자의 50%가 불면증을 겪습니다. 아파서 못 자든 못 자서 더 아프든 이런 통증이 있는 사람의 반이나 불면증이 있다는 겁니다. 네이버 지식 백과사전에서 만성 통증을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통증으로 급성 통증과는 달리 정신심리적 인자에 영향을 받는다. 통증은 조직의 장애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그 중에는 직접적인 손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다 라고 설명을 하네요. 노시프라스틱 페인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도 보면은 식욕 저하, 피로감 등과 동시에 불면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라고 되어 있네요. 불면증이라는 거는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증상을 말하는 건데, 이것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지나치게 일찍 잠에서 깨는 것, 자다가 깼는데 다시 잠에 들기 힘든 것, 야간 수면 시간이 부족한 것, 잠을 잤지만 깨어나지 않고 여전히 피곤한 것, 이런 모두가 불면증의 증상입니다. 불면증은 증상의 지속 정도에 따라서 일시적, 단기간, 만성 불면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 3개월 동안 매주 최소 3일간 자려고 누웠는데 30분 동안 잠에 들지 못하고 있으면은 만성 불면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자다 깨서 30분 이내에 다시 못 자거나 기상 예정 시간보다 30분 일찍 깨거나 하는 것들도 모두 포함됩니다. 단, 하지 불안증, 수면 무호흡증과 같이 특정 원인이 있는 수면 장애의 경우 만성 불면증의 제외 대상입니다. 이 경우는 전문의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만성 통증과 만성 불면증을 동시에 갖고 있어. 이거 그냥 아파서 못 자는 거 아니야? 치료받고 운동하고 그러면 되지 않아? 잠 잘 자는 게 도움이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운동하실 때는 수면이 중요하다고 다들 하시잖아요. 수행 능력에도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알고도 계시고요. 한 연구에서 만성 척추 통증과 불면증이 있는 환자 126명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18세션의 중재를 하고 1년 팔로우업을 했습니다. 한 그룹은 통증과학교육과 인지표적운동요법을 중재했고, 다른 한 그룹은 여기에 수면관리를 더하여 중재를 했습니다. 두 그룹 모두 통증이 감소되고 신체 기능이 증가했는데, 첫 번째 그룹의 경우 통증은 23% 감소하고 신체 기능이 18% 증가되었고, 수면 관리를 함께 받은 그룹은 통증이 40% 감소하고 신체 기능은 37% 증가했습니다. 수면 관리는 실제 불면증 자체에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게 불면증 심각도 지수라고 하는 건데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최소 차이가 6인데, 여기에 보라색 선을 보면은 6점 이상 감소된 거를 볼 수가 있죠. 운동 치료만으로 만성 통증 환자의 수면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면증이 있는 만성 통증 환자의 경우 운동 치료와 수면 관리를 병행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먼저 수면 위생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수면 위생은 수면 환경과 행동, 그 모든 것을 의미하며 좋은 수면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강한 수면 위생이란 침실의 환경 플러스 일관적이며 충분한 수면을 촉진하는 일상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뇌에서 수면과 침실 혹은 침대와의 연결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침대에서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를 보내는데, 그중 실제 잠을 자는 시간은 4시간이고 나머지 한 4, 5시간은 SNS 하거나 유튜브 보거나 OTT, 군것질 등을 한다면, 이러한 수면과 관련되지 않는 요소들을 제거해서 침대에서 사랑, 그 이외에는 잠만 자는 곳이라는 연결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면 전에 하는 모든 것들, 낮잠, 빛, 온도, 음식 섭취, 체내 체외 온도, 이러한 요소들은 수면에 다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수면 드라이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침에 기상을 해서 다시 침실에 들어가기까지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수면에 대한 욕구는 커집니다. 이를 수면 드라이브의 증가라고 하고, 수면을 하는 동안 이 수면 드라이브는 다시 감소하게 됩니다. 중간에 이렇게 낮잠을 자게 되면 수면 드라이브가 감소돼서 그만큼 다시 잠들기까지의 과정이 길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같은 시간에 침대에 누워도 잠이 쉽게 들지 않겠죠. 잘 시간이 다가오면 밝은 전등은 오프를 하고 약간 어두운 조명을 세팅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TV나 불을 켜두고 주무시는 분들도 주변에 꽤 있는데, 웬만하면 잘 때는 불을 다 끄시는 게 좋습니다. 빛은 멜라토닌 생산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 몸이 멜라토닌을 생산하는 과정은 눈의 망막에서 시작됩니다. 망막이 빛에 노출되면 망막에서 교차상액이라고 하는 뇌의 영역으로 신호가 전달되고, 다시 교차상액은 호르몬과 체온을 조절하는 뇌의 다른 부분에 신호를 보내게 되고, 이 신호는 뇌에서 척수 아래로 이동해 멜라토닌 생성이 일어나는 뇌의 송가선으로 이동합니다. 밝은 낮 동안 이러한 신호로 인해 송가선이 멜라토닌의 생성을 막고, 어두워지면 이런 신호가 활성화되지 않아 송가선이 멜라토닌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면 빛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안 되어서 깨어있고, 빛에 노출되지 않으면 멜라토닌이 분비되어 잠이 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운동하면 잠이 잘 온다. 그쵸?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운동은 수면에 이롭습니다. 그러나 취침 전 2시간 이내의 시간에 운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늦은 시간에 음식 섭취를 하는 것 또한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특히 커피, 초콜릿, 술, 당이 많은 음식 등을 자제해야 합니다. 간혹 나는 카페인의 영향을 안 받아서 밤늦게 커피 마셔도 전혀 문제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잠은 자지만 렘 수면에는 문제가 있더라 하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늦은 시간 카페인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뜻하게 자는 게 좋다, 시원하게 자는 게 좋다. 여러분은 어디 쪽이신가요? 저는 얼씨 몸다. 얼굴은 시원하고 몸은 따뜻하게. 원래 이랬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실제 수면의 가장 좋은 온도는 약 섭씨 18도, 15.6도에서 20도 사이. 더운 환경보다 시원한 환경에서 더 쉽게 잠에 들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체온은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의 방출과 동시에 잠자리에 들기 약 2시간 전에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렘 수면 동안 신체는 대부분의 온도 조절을 멈추는데 땀을 흘리거나 하는 행동은 주변 온도 변화에 더 민감하게 만들어 지나치게 더운 주변 온도는 렘 수면에 드는 시간을 감소시킵니다. 더운 열대야에는 냉각 침구제나 선풍기, 에어컨 등을 적극 활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앞서 언급한 운동과 음식도 체내 온도와 관련이 있죠. 자, 지금부터는 수면 루틴 및 좋은 수면 습관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스로의 수면에 대해 평가를 해봐야겠죠. 잠에서 안 깨고 잘 자는지, 악몽을 자주 꾸는지, 깨고 나면 개운한지 등등, 그리고 수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믿음이 있는지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잠은 죽어서 자면 된다, 이런 거 살아서 자야죠. 자, 나의 수면 습관, 수면 시간, 몇 시에 침대에 눕고 몇 시에 잠이 들고 몇 시에 일어나는지 체크. 이런 거는 스마트워치를 좀 활용하면 좋겠네요. 저도 예전에는 잠을 포기하고 공부, 운동, 논문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최우선일 때가 있었는데요. 사실 논문을 기일 내에 꼭 써야 된다거나 중요한 업무가 있다면 어쩔 수는 없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과 어쩔 수 없지 않은데 내가 무엇을 우선으로 삼느냐는 다른 거잖아요. 수면이 최우선 순위에 있어도 내 삶에 큰 지장이 없다면 웬만하면 수면을 최우선으로 둘 것. 나만의 수면 루틴이 없다면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평일이든 주말이든 일관된 수면 루틴을 가져야 합니다. 꾸준한 일관성은 노력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습관이 되고 나면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몸이 기억합니다. 휴대폰, 노트북 등은 침대에서 가급적 손이 쉽게 닿지 않는 거리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취침 전 30분 전부터는 이런 전자기기들을 조금 멀리하고 잠옷을 갈아입는다거나 양치를 한다거나 짧은 일기를 쓰는 등 매일 밤 일관된 루틴을 가지는 게 좋고요. 가벼운 스트레칭, 명상, 조용한 음악 듣기 등 본인만의 긴장을 푸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침대에 막상 누웠는데 잠이 너무 안 와. 눈이 너무 말똥해.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다들 공감하시죠? 저도 이랬었거든요. 진짜 잠이 안 오는데 지금 안 자면 내일 너무 힘들 것 같고 점점 내가 잘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게 보이니까 너무 압박감이 생기는 거죠, 이제. 이럴 때는 수면 자체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눈을 가만히 감고 느린 호흡이나 명상 등 휴식 그 자체에 집중을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침대에 억지로 누워 있지 마시고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책을 보거나 하시는 게 낫습니다. 저는 한 번도 수면제를 복용해 본 적은 없는데 은근히 주변에 수면제를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앞으로의 내 수면의 질을 위해서라도 수면제 복용은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면제의 경우 단기적으로 효과적이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플라시보 효과가 대부분이고 수면제는 또 렘 수면에 이르게 해주지도 않는 데다 여러 가지 주의해야 할 부작용도 많습니다. 수면제보다는 의사와 논의해서 적절한 보충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멜라토닌 보충제는 일반적으로 잠이 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데 사용하고요. 캐모마일과 같은 천년 수면 보조제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환자분께서 너무 늦은 시간에 커피는 그럴 것 같다고 하시면서 그냥 카모마일 차를 한번 챙겨 주셨는데, 퇴근할 때 차에서 뭐 이 차를 마시고 왔는데 그날 집에서 꿀잠을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이것도 뭐 플라시보 효과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뭐 수면제보다 부작용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일과 시간 동안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일광 노출입니다. 빛, 특히 햇빛에 30분 정도 노출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에게는 체내시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만들어내는 생체 리듬이 깨지면 수면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일광은 우리의 생체 리듬에 각성 스위치를 켜서 체온과 혈압, 심박, 소변량, 호르몬, 효소, 식욕, 자율신경계와 같은 생명현상의 리듬을 낮 동안의 활동에 적합한 상태로 바꿉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면 광자극이 사라지고 앞서 언급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늘어나 생체 리듬이 수면이나 휴식에 적합하도록 상태가 변하게 되는 거죠. 참고로 이 생체 리듬 체계는 맹인에게도 있다고 확인되었으며 피부에 태양광선을 감지하는 센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인체는 참 신기하네요. 자, 매일 최소 20분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도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단, 자기 전에 너무 늦은 시간에 하는 건 오히려 수면에 방해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새벽에 엄청 아침 일찍 웨이트 트레이닝을 평일에 매일 하고 있기도 하지만 요즘 같은 날씨에는 점심 먹고 비는 시간에 한 2-30분 정도 햇빛 아래 뭐 바람도 쐬면서 산책하면 뭐 수면을 떠나서 소화도 되고 뭐 기분 전환도 되고 좋더라고요. 니코틴도 수면을 방해하니까 가능하다면 금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알코올 또한 수면에 좋지 않습니다. 알코올은 졸음을 유발할 수 있어서 잠들기 전에 가볍게 한두 잔 하는 음주를 취침 전 루틴으로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알코올은 뇌에 영향을 끼쳐 깊은 수면에 들지 못하게 하여 수면의 질을 결국 낮춥니다. 연구에 의하면 과한 음주의 경우 39.2%의 수면의 질을 낮추고 2잔 이내의 가벼운 음주 또한 9.3% 정도의 수면의 질을 낮춘다고 합니다.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안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정해둔 수면 루틴이 있다면 시간을 정해두고 너무 늦은 시간까지 음주는 피해보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카페인 같은 경우 오후 2시 이후에 제한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보통 뭐 직장인들 식사하고 한잔 하는 게 낙인 경우가 많죠. 현실적으로 힘든 경우에 최소한 6시 이후에 늦은 시간 섭취는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뭐 디카페인 커피도 맛있잖아요. 근데 디카페인이 왜 더 비싼 거예요? 낮잠이 아니더라도 침대에서 뭐 이것저것 하루 일과 보내시는 분들도 많죠. 내가 침대에서는 잠만 자는 곳이라고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 눕고 싶다면 바닥이나 소파로. 자, 수면위생의 마지막은 침실 최적화입니다. 환자분들께서 종종 어떤 베개, 어떤 매트리스가 좋냐고 질문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그건 본인 몸이 제일 잘 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말 제가 거짓말 안 하고 한 30개 정도 베개랑 10개 정도의 매트리스를 사용해 봤지만 결국 뭐 비싸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었고 뭐 싸도 와 이거 요물이다 싶을 만한 것도 있었습니다. 직접 사용해 보시고 내 몸이 허락하는 것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말씀드렸듯이 18도 정도가 수면에 가장 적합한 온도라고 합니다. 잠 못 드는 열대야 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곧 많이 더워질 것 같은데 에어컨 미리미리 청소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외부의 빛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암막 커튼 있죠. 그 암막 커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혹시라도 뭐 내일은 꼭 일어나야 하는 날에 아침의 빛도 차단하는 암막 커튼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 경험담입니다. 자, 도로변의 차 소리, 술 취한 사람들의 고성방가 등 이런 뭐 소음이 좀 심한 편이라면은 주무실 때 귀마개를 착용을 하시고 귀마개를 착용하는 것이 불편하시다면은 백색 소음이나 자신한테 좀 맞는 수면 유도음 등을 활용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벤더와 수평과 같은 가벼운 향은 마음을 차분하게 유도하고 수면에 긍정적인 환경의 조성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면 위생 관리까지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다음 편에 수면 제한 요법, Sleep Restriction Therapy, 줄여서 SRT에 대해서 한번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SRT는 효과적이지만 실제로 하기에 좀 여러모로 빡셉니다. 체력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MBTI가 P로 끝나시는 분들은 특히 좀 더 힘드실 수 있습니다. 수면 위생 관리로도 어느 정도 충분한 효과는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좀 더 제대로 한번 이 불면증과 끝을 보고 싶다 하신다면 다음 편도 꼭 시청해 주시고 수면 제한 요법을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